그 이후에 실적이 더 좋아진다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테고요. 자, 이러면 현재 시점에서 이 현대차에 대한 목표 주가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다른 강의와는 다르게 조금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보시고 이렇게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차트를 통한 분석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지지와 저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쉬워요. 제일 쉬워요. 왜냐면 기본적 분석이 빠져있는 부분이고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서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가장 쉽고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편하죠. 그냥 편해. 예, 그림만 보고서 야 이렇다 라고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늘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게 제일 편한데, 이런 거에 너무 접어들어도 안 됩니다. 그냥 이것은 목표 주가를 계산하는, 또는 주가가 얼만큼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어쨌건 목표 주가, 이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한번 본다 이거죠. 주가가 많이 내려왔어요. 자, 그럼 지지선이 어디서 나왔느냐 보여지니까, 지금 최저가 4,000원대 나와 있지만 그 즈음에서 이렇게 저점이 형성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지지선이구나가 확인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세가 처음 하락하기 시작했었던, 즉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테니까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저항대에 대한 포인트가 나오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최고점대의 이 거래량이라든지 매물대가 가장 두껍게 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저 최고가 4만원대까지가 가는 흐름이 나의 목표 주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이 주가가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냐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 가는 동안에 잘 보세요. 아까 전에 네모 박스 친 구간이 여기 나와 있는 구간이고요. 올라가면서요, 1차적으로 저항대 한번 만나죠. 살짝 들어갔다가 올라가는데 2차적으로 저항대를 또 만납니다. 그죠? 살짝 들어갔다가 또 다시 올라갑니다. 즉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목표 주가를 어디로 설정하느냐, 이 매물대 첫 번째냐, 두 번째 저항이냐, 세 번째 저항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했는데, 일단 가는 동안에 내가 여기 보니까 최고가 4만원대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것 같아. 흐름이 괜찮아. 앞으로 좋아 보일 것 같아. 계속 성장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다라면 중간에 잔파도에서 굳이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여기 흔들릴 게 없다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4,000원짜리가 4만원까지 가면 10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뭐 어떤 이유에서든 세력들이 원해서건 아니면 주가가 새롭게 성장을 해 나가는 모습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주가가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움직임이 나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저점과 가까이 있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목표 주가가 높아져요. 여기선 10배지만 중간에 좀 올라갔을 때 뭐 한 2만원쯤 됐다 그러면 50%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3만원쯤 올라갔다 그러면 더 수익률이 작아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지지선과 저항선을 활용한 목표주가 활용법은요, 목표주가는 저항선으로 잡아낼 수 있지만 이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점 어느 위치에 현재 주가가 지지선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은 여기에 기인해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주가가 3만원인데 나의 목표 주가는 4만원이다. 그렇다면 수익률은 30% 남짓 하겠습니다만, 현재 주가가 만원이다. 근데 최고가가 목표 주가가 4만원이다. 그러면 나의 목표 그 수익률은 40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목표 수익률도 같이 구분이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을 활용한 이러한 매매 포인트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활용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알고 가신다면 이제는 이런 기술적 분석상에서 나타나는 단기적 변동성, 좀 길게 보면 길게 볼수록 변동성이 크게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이런 과정들은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계신 분들은 헤이 그러든가 말든가 어차피 저까지 갈 텐데, 좋아 저기까지 갈 텐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4만원까지 갈 건데 여기 그 한 2만원대보다 지금 15,000원까지 떨어진 위치가 훨씬 더 싸네. 에라이 더 사자. 이런 생각도 해보실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목표 주가와 그 다음에 저항대 지지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목표 주가는 저항대의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단기적 목표 주가를 세울 것인지 중기적 목표 주가를 세울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여러분의 성향에 맞춰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한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실적을 이용한 증권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현대차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현대차의 지난 10년간입니다. 2008년도부터 나와 있었던 그 실적 지표들을 쭉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투자에서 이 지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그 아이투자라는 사이트를 검색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이런 그 분석 지표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치를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현대차의 그 주당 순이익 EPS, 여기 보면 이제 연결 지배가 있고 개별이 있는데요. 우리는 연결 지배를 봐야 됩니다. 회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연결 지배로 된 EPS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펄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EPS 일단 먼저 볼게요. 2019년도부터 살펴보죠. EPS가 10,000원입니다. 10,000원. 10,000원이요. EPS가 10,000원이라고? 야, 이거는 네, 뭐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EPS가 10,000원. 현재 주가는 12만원. 그렇다면 EPS가 10,000원이고 현재 주가가 12만원인데 2018년도 대비해서는 뭐 상당히 많이 또 이제 점프가 된 모습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주가의 흐름이 또 이렇게 19,000원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26,000원, 3만원 이런 식으로 2012년 12월까지 꾸준하게 올라갔습니다. 주가도 어떻게 되죠? 계속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자, 요런 부분들은 이제 EPS라는 것들은 우리가 예상 실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보실 수 있어요. 아, 이건 뭐 지난 거잖아요.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예상 실적이라는 게 증권사 HTS 가시면 또 FM 가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2020년도 예상 실적은 이렇게 나오고 있다. 2021년도 예상 실적은 이렇게 나오고 있다. EPS죠. 네, 그 다음에 뭐 매출액은 영업이익은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2, 3년 후 거까지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당장 올해 거만 보자는 얘기죠. 올해 연초이기 때문에 올해 거, 만약에 지금이 한 11월달, 12월달이다 그러면 내년도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1년치 정도 것만 우리가 예상을 좀 잡아서 참고로 잡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어쨌건 보시면 이 부분이 한 30% 정도 늘어나는 구간이에요. 그죠? 2019년도보다 2020년도가 실적 자체가 한 30% 정도 늘어나는 구간이다. 지금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는 EPS가 뭐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모습이지만 2017년도에는 이게 엄청나게 쪼그라들어서 한 40%대까지 한 60%는 반도 더 넘게 쪼그라든 모습이 나타났죠. 자, EPS 성장력을 잘 보시면요. 2015년도에 고점을 찍고요. 16년 내려갔다가 17년 더 내려갔다가 2018년도에 저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 EPS의 흐름대로 주가가 흘러갈 것이다 라고 판단해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예상적인 어떤 실적을 봤을 때 이게 이만큼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으로 이제 다시 차트를 가지고 또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이게 2008년도, 2009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2009년도 같은 경우는요, 이게 원래는 3만원대, 4만원대부터 시작했어요. 2008년도에. 3, 4만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2009년도에, 아까 전에 주가 보셨지만 12만원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거의 이제 한 3배 정도 상승하게 된 부분인데, 여기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예, 여기는 EPS가 3,000원이에요. 3,000원. 그런데 2019년도에 무려 10,000원을 뜁니다. 30%가, 3배가 넘게 증가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2010년도에는 19,000원까지 갑니다. 그러면 약 한 90% 정도 올라갔다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2009년도, 2010년도니까요. 여기가 12만원이고, 여기는 얼마예요? 20만원 가까이 되는 거죠. 거의 비슷하게 올라갔습니다. 2011년도에는요. 2011년도 시점을 보게 되면요. 뭐,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네, 한 20%, 30%?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 흐름은 어떻게 돼요? 여기 2010년도 대비해서 2011년도까지 많이 오르지 못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실적이 고점을 잡고 슬슬 내려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자, 실적이 고점 잡고 더 이상 오르지 못하는 모습에서 이제 14년도, 15년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2018년도까지 형성이 됩니다. 어떻게 됐어요? 실적에 대비해서 같이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 그런데요, 2018년도가 저점 찍고 19년도엔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20년도는 더 좋아질 거래요. 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2020년도는 아직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 하반기의 주가 흐름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주가가 상승하려는 흐름은 좀 보였었어요. 약간 억울한 모습은 좀 있겠습니다만 그런 형태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을 일단 볼게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 이제 이 EPS가 이만큼 성장했고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가 2020년도입니다. 그럼 2018년도의 주가 상황 대비해서 2020년도는 거의 주가가 어떻게 돼요? 한 2배? 네, 2배 정도 오르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당시 5,000원이었다면 이 주가는 15,000원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못 오르고 있죠. 네, 실제로 못 오르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2018년도 같은 때 이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막 8만원대까지 떨어졌었죠. 그리고 나서 실제 2019년도에는 거의 2배 가까이 오르기도 했었어요. 왜? EPS 잘 보세요. 네, EPS가 10,000원으로 늘어나잖아요. 자, 이 부분들은 지난번에 다 예상했었던 그런 예상 실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정도 올라갔는데 뭐 장 후반에 이제 연말 시점에서 이제 조금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요. 하락하다 보니까 저평가도 해가지고 다시 올라갔는데 최근에 또 주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또 내려가는 모습이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실적은 저런 식으로 예상치가 나왔어요. 전년도보다 더 좋대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주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주가 상황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저평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예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15,000원 정도 수준의 그 EPS라고 나와 있죠? 15,000원 정도 수준의 EPS다. 그럼 15,000원 수준이 언제쯤 나와 있었나 한번 봅시다. 2017년도 12월 달에 15,000원 정도가 나와 있었네요. 그죠? 그럼 2017년도 12월 달에 주가가 얼마였을까? 15만원. 주가를 생각해 보자. 15만원. 네. 현재 주가 대비해서 그 정도의 상승 여력. 조금 더 본다라면 그때보다는 EPS가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치는 이제 16에서 17만원 정도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이후에 실적이 더 좋아진다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테고요. 자, 이러면 현재 시점에서 이 현대차에 대한 목표 주가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자, 16에서 17만원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한다. 현재 주가는 10만원이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매수로 볼 수 있다. 여기까지가 증권사의 리포트입니다. 앞으로 실적이 이렇게 좋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내려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EPS와 펄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가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2018년도 이거 지금 그 수정 주가로 보는 거예요. 그 액면 분할한 그 주가로요. 그래서 주당 이제 EPS가 650원에서 2008년도에요. 이제 1100원으로 1800원으로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모습이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 12월에 6000원까지 늘어났다가 19년도에는 3000원을 다시 줄어드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예상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년도에는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이 있다가 2017년도에 크게 상승했죠. 그 다음에 18년도에 한 번 더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줄었다가 이제 2021년도에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가 되면은요, 2017년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 목표 주가는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2008년도부터 계속 꾸준히 성장해 오는 모습이에요. 잘 보세요.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했어요. 언제까지요? 2013년도까지 계속 성장세가 보여졌죠. 2019년도 대비해서 2018년, 2013년도는 어떻게 됐어요? 거의 3배 정도 증가하는 모습이죠. 3배 정도 증가했다면 주가도 그 정도 뛰었을까? 2009년도 대비해서 2013년도까지 거의 그 정도 뛰었습니다. 만원에서 3만원까지 뛰어 올라가니까는요. 네. 그 다음에 2014년도부터 주가가 점점 조정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적 잘 보시면은 점점 줄어들죠. 그러다가 2017년도에 빵 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2016년도부터 주가가 상승해서 17년도에 고점을 찍습니다. 이 늘어난 폭이 상당하기 때문에 잘 보세요. 늘어난 폭이요. 2015년도 대비해서 2017년도는 거의 2배 넘게 상승했죠. 그렇다면 주가는 100% 정도 상승했을 것이다. 오, 딱딱 떨어지는 모습이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실적이 악화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보세요. 실적이 2018년도에는 좋았을 것이라 하지만 2019년도에는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2018년도 실적은 17년도 걸 그대로 물고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실제로 안 좋았기 때문에 2018년도 초반에는 조금 버티다가 하반기에 밀려 내려갔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죠. 2019년도도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같이 봤죠. 여기
예상 실적을 보시면 4,500원대, 그 다음에 2021년도가 되면은 이제 2017년도의 그런 흐름들을 다 회복할 것이다, 넘어설 것이다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비슷하게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비슷하게 2017년도와 2017년도 고점과 비슷하게 지금 위치가 그러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만큼 올라온 것은 그러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2017년도 시점의 그 주가 수준을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다. 근데 뭐 실적이란 부분들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더 늘어나는 과정을 가지게 된다면 현재 주가보다 더 높은 가격이 되겠죠. 만약에 2021년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본다면 현재 주가보다도 어느 정도 더 올라가야 될까요? 20% 정도는 더 상승해야 된다. 20%면은 6만원대 후반부의 가격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 추이를 봤을 때 리포트를 얼마까지 쓸 수 있냐면 67,000원에서 68,000원까지도 목표 주가를 쓸 수 있겠고요. 증권사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투자 의견을 매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더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것이다. 물론 실적이 나빠져서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뭔가 외부적인 이슈를 통해서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매수의 찬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목표 주가를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더 볼게요. 이제 PBR에 대한 부분에 PBR이요. 자산 가치에 대해서 이제 목표 주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 보시면 자산 가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당 순자산이요. BPS라고 합니다. 이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2008년 대비해서요. 2019년도는 거의 5배 늘어났어요. 5525잖아요.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잘 보세요. PBR이 어떤 때는 0.6배였고 어떤 때는 1배였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이제 PBR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 수준 자체가요. 이 수준 자체가 주가가 이제 고점을 찍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자산 가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주가의 변동성에 따라서 그 PBR이 같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을 잘 따지고 보시면요. 이렇게 저평가된 주식들 같은 경우는 1배 미만, 즉 0.5배, 0.4배 이 정도가 나왔을 때가 가장 좋은 그런 매수 포인트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1배 이상 넘어가기 시작할 때는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1배 이상 성장하는 포인트보다도 이렇게 주가가 자산가치 대비해서 절반 이상 낮은 상황이 됐을 때 아마도 투자자들이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PBR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자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죠. 주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대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이때 만원대라고 나와 있겠습니다만은 이때는 워낙 증시가 안 좋았던 시점이기 때문에 만원이 아니라 한 4, 5만원 정도 생각하더라도 네,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최고가는 지금 34만원을 찍었다라고 되어 있는 게 2008년도인데요. 실제로는 이것보다는 더 지금은 좀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 지금 2019년도 12월에는 11만원 정도라고 잡혀 있는 거고요. 대신에 주당 순자산은 절대 줄지 않아서요. 자산 가치가 줄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점점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 지금 0.4배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자산 가치 대비해서 상당히 우량한 그런 저평가의 포인트가 되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산주들 같은 경우 이 PBR로 접근하시는 종목군들은 이렇게 저평가가 됐다 하더라도 조정이 상당히 오랜 기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은 대체적으로 그냥 길게 내다보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들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보통 이제 이런 PBR 관련한 종목들, PBR 종목들 이렇게 하면은 누가 따라 들어오게 되냐면 워렌 버핏이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도 살만한 주식, 워렌 버핏이 관심 있어 하는 주식 등등으로 구분들이 많이 되거든요. 이 대한유화도 워렌 버핏이 관심 있어 하는 주식 중에 하나였어요. 왜? 저퍼주였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너무나 높은데 거기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관심 가질 만한 주식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기도 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1년, 2년 사이에 뭔가 해답을 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아니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회사가 망할 염려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산 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망할
투자할 염려가 없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자산 가치에 대비한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까 싶긴 한데요. 글쎄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런 종목들은 가까이 가기가 조금 애매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 정도는 일단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 보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지지와 저항을 활용해서, 또는 이제 실적을 활용해서, 또는 이제 PBR을 활용, 가치를 활용해서, 이렇게 지금 세 가지 툴만 있어도 여러분들 세 가지 툴을 전부 다 확 하게 되는데 너무 좋아. 전부 다 세 가지 포인트가 다 매수를 가르치고 있어. 그렇다면 그런 종목들은 매수 한 번씩 해볼 만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네. 자, 정리해 드릴게요. 목표를 알고 가면 편안하다. 네, 편안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한테 항상 고마워하는 거잖아요. 딱 3명의 여자 말을 잘 들으면 된다고 합니다. 엄마, 그 다음에 와이프, 그리고 내비게이션. 네, 그죠? 얘는 목표를 알고 있거든요.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만 가시면 되는 겁니다. 목표를 알고 가면 편안하다. 중간에 잔파도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 자, 목표는 희망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희망을, 확신을 바꿔주기 위한 분석 도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많을수록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목표주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강의를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목표주가 저 퍼라는 거, PBR이라는 거, 요거 하나만으로도 적어도 2시간 이상씩의 강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굉장히 함축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 지금은 이제 간단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일단 개념을 잡아주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시청을 하시거나 또는 댓글로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후에 조금 더 심화적으로 들어갈 때는 조금 더 깊숙이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저는 다음에는 또 다른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